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노무입니다. 네, 어제 밤 12시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강력했죠. 그 의지 자체가.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되었나요? 시급으로 9,62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작년 9,160원보다는 5% 상승한 금액이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노동계랑 경영계가 의견 차이가 꽤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선 계속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공익위원이 9,620원으로 그냥 찬반 표결을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근로자위원 중에서 민주노총 소속 네 분께서 이거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표결에 거부하겠다 하고 퇴장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이거는 소상공인이나 뭐 다른 사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상승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표결을 거부하면서 퇴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공익위원 9명 그리고 근로자위원 중에서 한국노총 소속 5명 이렇게 해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 최초 제시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을 제시를 했고요. 그쵸. 노동계는 1,890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약 18%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경영계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가져가자 이 차등 적용을 제안을 했지만 그렇죠. 올해도 역시 일단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근데 내년 그러니까 2024년 최저임금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미 연구 영역도 들어갔고요. 네. 조금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무 중심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최저임금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네. 이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이 최저임금이 그래서 7월달에 지금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네. 6월 말에 이제 결정이 난 건데 그렇죠. 이 최저임금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 네. 우선은 적용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이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을 말씀드리면요. 2023년 최저임금이죠. 그렇다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정확히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번 달 일한 금액 대가를 다음 달 2월에 지급을 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사업장은 2023년 2월 월급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9,62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시급, 1급,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네, 물론 이 시급 1급 월급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느냐가 더 궁금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파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뒤로 뺐으니까 일단은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급, 1급, 월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요 금액은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시급은 주휴수당이 빠진 그냥 최저임금 시급이랑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각각 얼마죠?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휴수당이 빠진 순수한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네. 결정이 났고요.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도 발생을 하죠. 네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시급을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면은 네. 11,544원이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다. 그래서 그냥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은 시급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일한 시간에다가 11,544원을 곱해서 지급을 하면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 지급을 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급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1급은 이제 법정근로 내에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8시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네, 얼마죠? 8시간 기준으로 그냥 9,620원 곱하기 8을 하면은 네. 76,960원이 네. 주휴수당 뺀 1급이 나오는 거고요. 역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의 8시간 1급은 92,352원. 이게 주휴수당 포함 1급이다. 8시간 네. 기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혹 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자체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요거는 어떻게 구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9,620원 곱하기 40. 네, 주 40시간 기준이죠. 네네. 플러스 주휴 시간을 더하면 9,620원 곱하기 48이 됩니다. 네네. 이거를 실제 실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네네. 11,544원이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러면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얼마죠? 네, 역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 플러스 주휴 시간이 당연히 발생을 하죠. 네네. 35시간 더해서 209시간이 주휴수당 포함 시수가 되고요. 그래서 9,620원 곱하기 209를 곱하면은 201만 580원이 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Q&A 시간으로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네. 네, 정답은 어떻게 되죠? X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다 보니까 그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는 무효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시급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연봉 계약 기간 도중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약속한 연봉만 줘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연봉 계약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가령 이제 연애 도중에 하는 거죠. 그쵸. 뭐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연봉 계약을 했는데 네. 1월 1일자로 이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이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정답은 어떻게 되죠? 우선은 X입니다. 역시. 네. 최저임금은 보통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연봉을 정할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연봉을 12분할해서 매월 월급으로 지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연봉을 2,400만 원으로 정하고 네. 매월 2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022년 말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에요. 네네. 주 40시간 이제 근로자라고 했을 때요. 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최저 월급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아무리 연봉을 정했다라고 해도.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최저임금만큼의 네. 차액분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봉 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정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쵸. 최저임금 적용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수습기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네. 단순 노무 종사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근로 계약 기간이 일단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기간 3개월까지만 네.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습 기간 중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적게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저희가 맞춰보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법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되죠? 우선은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의
해당하는 금액이 그냥 그 사람의 임금으로 결정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린 거고요. 네네. 그것과는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형사처벌 보면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될 수 있다. 네,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법이 많은데 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라고 해도 처벌이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요건 조금 어려운 파트니까 그쵸. 뒤로 넘어가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네. 결국에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네. 요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급여가 전부 다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쵸.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건데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네네. 우선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임금, 그러니까 급여 구성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기본급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월할로 받는 뭐 상여금이 있을 수가 그쵸. 있고요. 뭐 네네. 식대, 그다음에 뭐 교통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임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한 달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뭐 2달마다, 3달마다 지급이 되면은 네네. 결론적으로는 아예 산입이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네네. 가령 뭐 연장, 야간, 특근 매달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네. 내가 8시간 일하기로 한 대가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그 중에 것들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 같은 것들이 있죠. 연차를 못 썼을 때 받는 그런 수당들. 네. 그런 것들은 최저임금 계산에 일단은 포함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네. 임금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은 일단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고 네. 다만 거기에서 소정근로 대가 아닌 거라고 이제 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죠.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쵸. 뭐냐면은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인데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산입이 되나요? 다 산입이 되고 다 산입이 안 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부 산입입니다. 요거는 네네.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네. 보통 이제 그 연 단위로 책정이 되는 그 상여금을 월할에서 지급을 하는 형태를 이제 상여금,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매월 지급되는 이 월할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산입이 된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렵네요. 그쵸. 네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만 네. 일부 산입이 된다. 네.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이래요. 네네. 이제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되다가 이제 올해까지만 이 부분 산입이고 내년부터는 전부 산입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편해집니다. 근데 올해까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네. 201만 원 정도였죠. 네네. 이것의 5%를 계산을 해보면은 10만 52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10만 52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1%인 2만 106원이 네. 되겠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네. 저희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은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은 이제 기본급 18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0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 20만 원 해서 총 210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요. 네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 위반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산입이 된다라고 네. 해서 기본급은 그냥 180만 원 전체가 네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식대와 교통비는 저희가 복리후생비로 네네. 지급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식대와 교통비를 합친 30만 원 중에서
일부 초과 금액만 산입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2만 106원 초과 금액인 네. 27만 9,894원을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207만 9,894원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200구로 나누면 시급이 9,951원이 나와서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상회하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식대 교통비가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의 1%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2만 106원을 뺐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금액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네, 전부 산입입니다. 빠지는 금액이 없이 전부 다 30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만 지금 포함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네. 다음 예시는 이제 기본급 180만 원, 전기상여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기상여금 20만 원, 네. 그다음에 교통비 10만 원,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 10만 원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네 가지 항목 모두 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금품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급 소정근로의 대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그쵸.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까 그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 수당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연차 미사용 수당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일단은 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하나인 교통비가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상여금,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는 일부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계산을 한번 보시면 전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를 초과하는 금액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5%, 1% 이런 금액은 저희가 앞에서 좀 구했죠. 네. 그래서 20만 원에다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은 결국에 이 케이스에서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임금은 99,471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79,894원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한번 쫙 해보면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을 각각 계산을 해서 이걸 다 더해야겠죠. 그쵸. 이걸 또 209시간으로 나누면 9,470원이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위반이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22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고 210만 네. 원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위반이 안 나오는 이런 네.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는 임금 총액만 가지고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오늘은 2023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번 금액뿐만 아니라 주시상 그리고 내급여 계산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